중고차 비대면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위에 연락 주시면 정비사가 차량 상담부터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고 드립니다. 비대면 구매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영범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이 상조에 있는 직원들, 딜러들이 이제 99%가 주차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왜 왔어? 오늘은 중고차 딜러분들은 어떤 차량을 타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올라와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종들이 있는데요. 수입차 중에는 단연코 BMW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5 시리즈를 딜러분들이 특히 많이 타는 이유도 있는데요. 너무 올드해 보이지도 않고 적당한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프터마켓 활용으로 수리도 어느 정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BMW랑 네. 이 티볼리랑 네. 어떤 게 더 유지비가 저렴해? 유지비 자체는 사실상 티볼리가 더 저렴하죠. 기본적인 엔진 오일부터 해서 뭐 하체 부품이 교체가 필요하다 또는 사고가 났다 이런 걸 더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티볼리가 더 유지비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차 중에서는 이 5 시리즈는 제일 낮은 유지 비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랜드로버 같은 차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싼 거야? 훨씬 싸죠. 랜드로버는 뭐 운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고장 부위냐에 따라서 거의 수리비가 뭐 4-5배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딜러분들이 네. 이 BMW를 많이 타는데 엄청 비싼데 다들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생각보다는 중고차 시세가 높지는 않은데요. 이런 5 시리즈 LCI 모델이죠. 보통 이제 3천만 원 초중반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딜러분들이 또 키로수 짧고 연식 좋고 옵션 많은 걸 타진 않습니다. 키로수는 눈에 안 보이죠. 한 15만 키로 정도 되는 차를 사면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타는 모델 중 하나인 이 G30 전기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이제 가격이 1,000만 원 중후반부터 시작하면서 키로수가 20만 키로가 넘어간다. 그럼 1,500만 원대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10만 키로 전후 정도 되는 탈만한 매물들도 2천만 원 초반이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차량은 추천을 하는 편인가요? 괜찮습니다. 워낙 좀 흔하기도 하고 정말 큰 고장이 나더라도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수리비 정도만 감안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차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범아, 네. 이렇게 약간 랜드로버나 미니나 폭스바겐, G4까지 네. 일반 분들이 잘 타지 않는 차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딜러들은 뭐 엄청 싸게 수리가 가능해서 그런 건가?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묶여서 몇 개월 정도 동안 안 팔리니까 손해 감수하면서 내가 타야겠다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차량들은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량들은 일반인 분들이 타시기에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경차를 타시는 딜러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아니, 차를 좋아하는데 왜 경차를 타지? 이게 차를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가장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차종이기 때문에요. 구매할 때부터 경차 취등록세도 면제죠. 자동차 세금도 정말 적습니다. 뭐 유류비가 연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0cc다 보니까 절대적인 유류비도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차 전용 구역에도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맘 편히 탈 차량으로 출퇴근용 차를 하나씩 뽑는 거죠. 근데 영범아, 네. 의외로 또 이런 팰리세이드는 많이 팔린 차인데 안 보이는 거야? 아무래도 팰리세이드가 평균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국산차로 갈 거면 아예 막 레이, 아반떼 이런 가성비 차량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요. 또는 돈을 조금 더 쓴다? 그럼 애매하게 팰리세이드 안 사고 5 시리즈, E클래스 이런 걸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국산차로 산다면 제네시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주차장을 보면 은근히 제네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딜러분들은 2천만 원대에서는 국산차보단 수입차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봤을 때는 더 뉴 그랜저 IG, GN7, 뭐 K8 이런 차들은 정말 많이 없고요. 오히려 제네시스 G80이나 5 시리즈 이런 수입차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네시스 G80 차량이 정말 많은데요. 비슷한 금액대인 GN7은 한 대도 없습니다. 이 G80의 중고차 가격이 이제 2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 초반대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조건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3천만 원이면 그랜저 GN7 살 바에는 G80으로 넘어가 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실제로 GN7보다 G80이 더 좋아요?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요. 이게 일단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는 G80이 한 수 더 위죠. 그치, 애초에 뭐 제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신차가도 조금 더 높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GN7이 나을 수도 있는 게 비슷한 금액대라면 GN7이 보증기간이 더 빵빵하게 남아있기도 하고요. 옵션이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딜러분들은 보증기간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정말 엔진이 뻗는 그런 큰 고장만 아니라면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증기간의 유무보다는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G80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범아, 의외로 테슬라가 많다? 테슬라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만 걸어오면서 본 게 한 10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5 시리즈의 자리를 얘가 차지하려고 하나 봐. 이게 아무래도 뭐 수입차이기도 하면서 전기차니까 유지 관리 비용도 정말 적게 들어가고, 뭐 스마트 크루즈, 뭐 반자율 주행, 뭐 자율 주행 이런 거 하면 테슬라잖아요. 그리고 또 중고차 금액이 뭐 2천만 원 중반대, 3천만 원 초반대 이렇게도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2천만 원대의 테슬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거죠. 영범이가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판매하면서 시승을 해보면 네. 퀄리티가 어떤 거 같아? 사실 신차가 5천, 6천까지 줘야 되나? 이게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니터 하나로만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이라서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경제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국산 전기차랑 뭐 신차가라든지 유지비 이런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영범아, 네. 딜러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데 네. 의외로 고가차가 많진 않다. 막 아. 1억 넘어가는 차를 막 많이 탈 줄 알았어. 물론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요런 벤테이가 이런 것도 그냥 막 타시고, 뭐 지바겐, 뭐 아니면 X6, X7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한데 이런 옥상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을 모두 다 합쳐서 평균을 내보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극화가 좀 심합니다. 지금 요 주차장이 현실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댓글에 가끔씩 중고차 딜러는 차 한 대 팔아서 300, 400 남겨먹는다 하시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대만 팔면 월에 3, 4천 벌고 1년에 5억 가까이를 버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라면 억대차가 질비를 하겠죠. 근데 지금 보이는 게 현실인 거고요. 대부분 뭐 1,000만 원 해봤자 2천만 원 정도대의 평범한 차를 많이들 타십니다. 영범아, 네. 내가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딜러들은 이제 가격 대비 좀 비싸 보이는 차를 많이 타는 것 같아. 약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라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를 많이들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오닉 아니야? 뭐 그렇긴 하지만 저는 좀 더 가성비에 치중을 한 거죠. 영범아, 너가 생각했을 때 진짜 가격 대비 진짜 비싸 보이는 차 좀 알려줄 수 있어? 가격 대비 진짜 비싸 보이는 차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0만 원 이내로 보여지는 차를 사고 싶다, 그럼 이 아슬란 사시면 됩니다. 그랜저 HG보다 한 급 더 높은 체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차를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차야? 뭔지는 잘 모르는데 사이즈는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 보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소재는 그랜저보다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라운드 뷰나 스마트 크루즈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 원대에서 있어 보이는 차 사고 싶다, 이 두 대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이 차는 G30 5 시리즈 전기용 모델이고요. 이 차는 G80 1세대 모델입니다. 둘 다 신차가는 6천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인데 감가도 꽤 많이 이루어졌고요. G80의 장점은 6기통의 부드러운 엔진 출력이고, BMW는 4기통이더라도 BMW 특유의 주행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대에서 가장 있어 보이는 차는 S클래스 W222 모델을 후기형으로 세 줄 램프로 바꿔놓고 휠도 바꿔놓은 그런 드레스업 돼 있는 차가 가장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가성비나 뒷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구매하시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2천만 원대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저는 좀 멋있는 것도 좀 챙기고 안정성도 챙긴다, 그럼 볼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산차 중에는 G80 2세대 RG3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범아, 근데 네. 이런 차들은 또 가성비가 좋아서 사는 거야? 가성비, 뭐 금액만 보면 가성비라면 가성비인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차를 구매해 가실 때 차량 뭐 대신 폐차 좀 해주세요, 뭐 수출 보내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폐차 보내기는 조금 아까운데 잘 굴러가니까 마침 나도 차가 좀 필요하네, 잠깐 타볼까 하는 느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한 얼마 정도에 가져오는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폐차비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그럼 한 10만 원 더 드리고 제가 탈게요 하면서 110만 원에 가져오는 거죠. 네. 그런 거 구해줄 수 있어요? 구애는 드릴 수는 있는데 차 상태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럼 영범이가 생각했을 때 네. 진짜 이게 딜러분들이 많은 차를 타시는데 그 중에서 정말 극강의 가성비만을 위한 차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극강의 가성비만, 일단 이런 차로 보시면 가성비, 유지비 최강입니다. 이제 LPG 모델로 보시면 유류비도 적게 들고요. 연식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중고차 딜러 주차장이잖아요. 딜러분이 타시다가 팔 때는 거의 손해 없이 되팔 수가 있는 차종인 거죠. 저거보다 더 가성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뉴 모닝입니다. 구매할 때도 뭐 취등록세가 안 들어가고요. 세금 1년에 뭐 7만 원 나올까요? 그리고 이제 LF 소나타보다도 나중에 판매할 때 감가가 더 안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모닝은 딜러 입장에서 500만 원 정도로 주식 사놓는다 생각하고 이제 넣어놨다가 이제 떨어지는 것도 한 10% 안 되게 떨어지고 나중에 1, 2년 타다 파는 거죠. 그리고 올류 모닝보다 더뉴 모닝이 좋은 게 사실상 금액 차이는 거의 나진 않는데 15년식, 16년식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약간은 더 비싸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금액에 연식이 3, 4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고장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확률 자체는 많이 낮을 겁니다. 그리고 가성비 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제 차입니다. 제가 차량을 살 때 어떤 차를 사면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들어갈까 엄청 고심 끝에 결정한 차량인데요. 이게 일반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는 사보고 싶은데 그냥 순수 전기차는 혹시나 충전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고요. 일단 제가 한 달에 한 1000km 정도 평균으로 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주유비는 이게 기름을 넣은지는 언제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만땅은 한 지금 유가 기준에서 2,000원, 리터당 2,000원일 때 한 8만 원 정도면 앵코에서 만땅까지 탑니다. 근데 이제 전기료랑 이제 기름값을 좀 합산 계산해 봤을 때 한 달에 유류비가 한 7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리비 면으로 봤을 때도 엔진이 많이 안 굴러가게끔 이제 전기 모터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엔진에 대한 내구성 걱정도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만을 위해서, 유지비만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 정도 괜찮을 거예요. 그 영바 마지막으로 네. 딜러들은 이런 거는 절대 안 탄다, 저도 안 탄다, 이런 차는 어떤 게 있을까? 저도 안 탄다. 감가가 많이 안 되는 겁니다. 신차가가 뭐 5천만 원인데 한 3, 4년 지났는데도 이제 막 1,000만 원 빠진, 뭐 감가율로 따지면 20%밖에 안 빠진 그런 차종들을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차량들이 신차가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차량들이거든요. 기피하는 이유 자체가 언젠가는 떨어질 거란 얘기거든요. 언제까지고 뭐 폐차할 때까지 그 가격을 유지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내가 타다가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딜러분들은 되팔기 힘들 것 같은 차량들을 자가용으로 대부분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딜러분들은 차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내 자가용을 파는데 돈이 계속 묶여 있다면 그것 또한 손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인기 차종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딜러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에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 3, 4년 전에 이 주차장 상황이랑은 이 차종이 좀 많이 변경된 것 같긴 하네요. 전에는 거의 수입차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5 시리즈 A6 E클래스가 이 주차장을 거의 지배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국산차들이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진 편이네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